안녕하십니까. 한국자연건강교육원의 배칠건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비한 벌침요법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이 벌침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해서 약 3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해드립니다. 이 벌침요법은 정말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요법입니다. 어느 요법보다도 이 벌침요법은 치료에 큰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벌침요법을 사랑을 하고 또 벌침요법에 대해서 많이들 교육도 받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치료를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침요법은 난치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생활의 어떤 질병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우면서도 또 효과가 좋은 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벌침요법을 저는 신비한 벌침요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한 벌침요법은 정말 이 벌침의 벌독이 이 지상에서 구할 수 없는 양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미 많은 서구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벌침요법이 70년대에 들어와서 호황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이 벌침요법을 가지고 자가치료를 해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벌침요법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교육하는데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비한 벌침요법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기가 자기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신비한 벌침요법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이 벌침요법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벌침요법은 이 어떤 벌침요법이 벌침요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또 이 벌침요법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우리 인체에 유익하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작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 벌침요법에 주요 성분이 있습니다. 벌독의 주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어가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벌침의 양리적인 효과입니다. 이 벌침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양리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게 있는 건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벌침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서도 치료가 가장 잘 되는 질병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일곱 번째에 벌침 시술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 시술 방법을 들으시고 독자들께서는 바로 자가치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벌침요법은 교육이 필수입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고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시술하는 것은 안전하나 그렇지 않고 그냥 벌침을 놓으면 아주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벌침을 시술한 후에 만약에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이상 반응과 응급처치법에 따라서 처치를 하면은 벌침에 대한 이상 반응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큰 해가 없이 이 벌침요법으로서 자가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벌침요법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벌침요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벌침요법이란 순수하게 자연에 날아다니는 벌을 잡아서 벌의 꽁무니에서 발침한 침으로 아시혈이나 주요경혈 또는 신체 요부의 시침에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거나 자기 면역력을 증가해서 건강을 찾는 요법이 바로 벌침요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침요법은 자연에 날아다니는 벌을 잡아서 꽁물에 있는 침을 발침합니다. 발침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발침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벌침요법에 쓰이는 벌을 보여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벌침요법에 쓰이는 벌입니다. 이 벌은 양봉벌입니다. 이 양봉벌인데 이 양봉벌을 잡아서 이 통 안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여기서 이 벌을 잡아서 한 마리 잡아서 꺼냅니다. 꺼내서 이 벌을 두고 여기서 침을 발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침을 하는데 침을 뺐습니다. 빼서 이걸 가지고 신체 요부에 찔러서 벌침을 놓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벌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그대로 실습과 벌침요법의 이론을 병행해서 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꼭 벌침요법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 번만 보고 눈여겨보고 그걸 따라 하다가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벌침을 들고 만약에 손이 아프다면 손 아픈 자리에다가 이렇게 침을 빼서 놓습니다. 놓는데 이 침 한 개를 가지고 몸 전체를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작게 빠진 침, 여기 있는 이 벌은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줍니다. 날려가서 이 벌은 벌통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벌은 날려주고 침만 빼서 그 독을 우리 몸에 경혈에다가 찔러서 자극을 줘서 여기서 질병을 치료해내는 요법이 벌침요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벌침요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벌침요법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먼저 벌침 한 방에 침과 뜸과 양리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벌침요법의 특징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징은 벌침을 하나 빼서 찔렀을 때에 그 침이 우리 피부 내로 들어가면서 따가운 느낌을 갖게 옵니다. 요거는 침의 자극요법입니다. 그리고 또 벌 맞았던 자리가 따가우면서도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풀어 올랐는데 부풀어 오른 그 자체는 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뜸의 역할을 해주는데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이 뜸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붉게 부풀어 올라서 2, 3일간 때로는 5일간 이렇게 해서 붉게 부풀어 올라오는 게 길게 갈수록 뜸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 이 벌침은 맞은 자리가 붉게 달아오르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탁한 혈을 삭히게 됩니다. 이게 삭히면서 백혈구에 영양소가 되는데 이게 바로 양리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양리작용은 페니실린의 1200배로 살균을 하면서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건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벌침요법의 특징입니다. 먼저 여기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벌침요법의 청혈작용, 조혈작용, 이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침은 또 신경계와 피부세포, 신경세포를 부활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 벌침요법은 또 인체에 부족한 기와 혈을 조절해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벌침요법입니다. 이 벌침요법은 또 페니실린이 살균하는 능력에 1200배를 살균해줍니다. 1200배를 살균해주기 때문에 이 벌침요법은 우리 몸 속에 벌독이 들어가서 탁한 피를 삭혀주면서 피톨에 붙어있는 균을 살균하면서 이렇게 해서 혈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 벌침요법은 백혈구의 수량을 자연 증가시켜주고 면역력을 아주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난치병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거나 또 백혈구 수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체가 병을 안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을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침을 맞으면은 맞는 그 순간부터 벌독이 우리 혈액 내로 들어가면서 백혈구가 벌독을 잡아먹고 동시에 백혈구 수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줍니다. 백혈구 수량이 늘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은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벌침요법은 백혈구 수량을 증가시키면서 면역력을 자동적으로 자기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면서 질병에 스스로 대처하는 그쪽으로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서는 양봉벌입니다. 벌통입니다. 이 벌통에 있는 벌, 양봉벌, 이 양봉벌을 잡아서 벌통 속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벌통 속에 잡아넣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를 맞습니다. 이 벌통에 한 통을 들고 가면 약 한 2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의 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벌을 한 마리 한 마리 꺼내서 발침을 합니다. 침을 빼내서 그걸 가지고 환부에다가 시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벌침요법은 첫째도 둘째도 교육입니다. 교육이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벌침에 대한 후유증이나 이상 반응이 없게끔 치료를 해갈 것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인체에 벌침을 찔렀을 때에 이상 반응으로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벌침요법은 아주 자연적인 벌을 사용하되 벌독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급격하게 열을 일으킨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 오고 몸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호흡이 가쁘다거나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금방이라도 병원에 실려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교육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은 이 벌침요법은 아주 안전합니다. 어떤 자연요법 중에서도 벌침요법만큼 교육만 철저히 받으면은 벌침요법만큼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 요법은 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벌을 사용을 해서 벌침요법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또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벌통에 벌을 잡아서 꺼내었습니다. 그래서 벌등을 잡습니다. 벌등을 잡고 거기서 예리한 핀셋을 가지고 특수 핀셋입니다. 이 핀셋은 그냥 핀셋이 아니고 특수 핀셋인데 이 특수 핀셋으로서 발침을 빼냅니다. 빼내서 그걸 가지고 환부에 시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부에 시침을 하게 되면은 당장 한 마리의 벌침량을 한 사람에게, 1000만 사람에게 한 마리 양을 그대로 찌르면은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 처음 맞는 환자가 한 마리의 벌침을 그대로 맞는 게 아니고, 처음 맞는 환자는 제일 먼저 이 손목에 여기서 이 내관절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벌침을 빼서 테스트를 해서 이 면역력이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면역력 테스트를 한 후에 벌침요법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벌침을 빼서 한 방 꽉 찌르게 되면은 몸 전체에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벌침은 아주 잘 질병 치료에는 아주 잘 드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시침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장난일 수 있습니다.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벌침 실습 시간입니다. 벌침 실습 시간에 벌침을 이렇게 놓는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3개의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정도 배우면은 자기가 자기를 시침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기를 놓아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환자들이 또 그것도 난치병 환자들이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질병 치료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도 내가 내 자신에게 요부에 시침을 했을 때는 이 벌독이 자가 면역력을 길러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면역력을 길러올리면은 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실습 중에서도 치아농, 치주농 이렇게 해서 치아에 농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바로 실습을 거쳐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여기는 보면은 안구 건조증이 심했을 때에, 비염이 왔을 때에 등등 이렇게 해서 이 벌침을 가지고 안구 건조증과 비염을 또 완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벌침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썼던 책들입니다. 벌침치료 경혈도부터 시작해서 건강자료집부터 시작해서 책을 좀 썼습니다. 양봉과 건강 1, 2권부터 시작해서 제가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6년 6월호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잡지에 나가서 이 벌침요법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이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벌침요법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옵니다. 벌침요법을 애호하시는 우리 많은 독자들께서는 이쪽을 찾아서 자기가 자기 건강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침요법은 조상들로부터 전래된 민간 자연요법입니다. 벌침의 역사입니다. 이 자체가. 이 벌침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동명성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682년 신문왕 때는 양봉으로서 건강을 치료하면서 벌에 쏘이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로서 질병을 치료한 사례가 역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허준 선생께서 궁중에 의녀들의 혓바닥에다가 벌침을 놓아줍니다. 의녀들이 궁중에서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고 질병을 안고 있어서 혓바닥에 다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럴 때에 허준 선생은 벌침을 가지고 의녀들 혓바닥에 침을 놓았습니다. 놓아서 혓바닥의 질병을 치료한 사례가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말 고종 황제 때는 치료가 성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벌침요법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의 사례는 어떤 걸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 중에서도 그동안 벌침요법이 신비한 벌침요법이 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자. 한번 봅니다. 97년도에 11호에 건강단이라는 책자입니다. 독을 다스리는 벌침요법 이렇게 해서 벌침요법이 이때도 97년도에도 아주 성행돼서 많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건강치료론가 여기 보면은 탁구여왕 현정화 선생님께서 벌침요법을 맡고 있는 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벌침을 맡고 탁구여왕 현정화 선생은 벌침을 맡고 세계를 제패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벌침에서 이 팔목의 엘보를 치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벌침의 도구로 암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해서 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호주과학 연구분자기구팀에서 이 발표를 했던 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주 회장이라는 분은 중국에서도 벌침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에게 시술을 해서 질병을 고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벌침의 벌독의 주요 성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는 벌독 성분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독의 주요 성분은 이런 거다라고 약 40여 가지의 벌독에 대한 주요 성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기스타들의 고질병을 치료한 벌침요법이 효능이다 이렇게 해서 또 잡지에 또 떴습니다. 벌침 효과는 맞아본 사람만 안다 이렇게 해서도 또 잡지에 또 올랐죠. 그리고 벌독을 가지고 말벌 주스를 먹고 마라톤을 했는데 심호흡기 쪽에 아주 도움이 돼서 세계 신비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다카시는 말벌 주스를 즐겨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을 바깥으로부터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벌독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독을 갈아 먹습니다. 말벌 주스를 먹습니다. 벌독을 갈아 먹고 말벌 주스를 먹으니까 어떻던가요? 몸 전체가 대단히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면역력도 갖춰지면서 몸 전체가 아주 가벼워지면서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침 효능은 국제의학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 자료와 같이 국제의학에서 2001년 5월 29일자로 이 벌침 요법은 국제의학에서 첫 인정을 합니다. 벌침 요법은 인체에 아주 유익하고 좋다. 그리고 관절염과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난치의 질병을 해소해 주는데 큰 약효가 있다라고 국제의학에서 첫 인정을 한 사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침의 요법, 벌침의 그 역사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봅니다. 이 벌침의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벌침의 역사는 9세기 시대의 알타미라 동물 벽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 벌침 요법을 아주 신비한 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실험 생리학의 아버지 갈렐로스도 벌침을 맞아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더라, 치료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벌침요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서유럽의 황제 사를마뉴는 벌침을 맞아보니까 통풍 치료에는 이것 따라올 약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도 벌침요법이 상당히 성행이 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또 영국의 머펫은 곤충계의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벌을 갈아먹어봐라. 벌을 갈아먹으면은 배가 아픈 증세가 낫는다. 배병이다. 배가 위와 장이 안 좋아서 통증이 오거나 안 좋아서 소화가 덜 되거나 한 여러 가지의 위와 장의 병을 고쳐주는 게 벌침 갈아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침은 농량을 치료하는 데는 이거 따라올 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머펫의 이야기입니다. 벌을 갈아먹었더니만 농량이 완치되더라. 썩고 곱는 질병에 완치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벌침은 썩고 곱는 질병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면서 피톨이 깨끗해지니까 오장육부가 모두 건강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벌침은 시력치료에도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시력치료에 시력도 아주 좋아집니다. 벌침을 가지고 안구에다가 직접 벌침을 시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독을 가지고 안구에다가 적정량 아주 약하게 안구에
벌독을 넣었더니만은 안구 건조증이 사라졌습니다. 벌침을 가지고 눈 위에, 눈꺼풀 위에, 상안검, 하안검, 안검 위에다가 벌침을 놓았더니만은 안구 건조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의 머펫은 벌을 갈아먹어라. 그러면은 배가 아픈 증세가 없어지고 농양도 완치되더라. 그리고 시력치료에도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를 논문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살몬은 1716년도 새 런던 조제 안내서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벌침 요법을 갔더니만은 요도관 자체가 아주 좋아졌고 또 요석도 분해돼서 밖으로 배출되더라. 그러면서 소변도 원활하게 나가지더라. 방광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살몬은 벌침으로써 소변도 잘 나게 할 뿐 아니라 요석도 분해해져 나가고 또 방광의 모든 기능, 소변이 자주 노롭다든가 소변이 자주 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또 방광에 열이 있어서 아랫배가 아프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에 아주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침요법 그 자체가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벌침요법은 2001년도에 5월 24 국제통정의학계에서는 펜지라는 책에서 벌침은 양리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이 벌침요법은 국제학술지 이 최신호에 펜지라는 최신호에 바로 게재가 되었었던 겁니다. 벌침요법의 역사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양봉을 하고 있는 양봉장입니다. 이 양봉장에서 제가 양봉을 하면서 여기서 많은 학생들에게 양봉 기술과 벌침 요법을 같이 전수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벌침은 그러면은 이 벌침을 들고 사용을 하는데 양봉벌이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양봉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양봉벌 중에 토종벌은 어떨까요? 토종벌은 양리요법으로서 쓸 수 있는 벌침요법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벌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양봉을 하고 있는 이 양봉벌이 침기류도 적정할 뿐 아니라 독량도 적정합니다. 그러나 토종벌은 침 길이가 짧고 벌독량이 너무 적어서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양리적인 효과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말벌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벌은 안 됩니다. 말벌은 우리 건강용으로서 사용하는데 침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갈아먹는 데 사용해서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벌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이 벌침요법 이 과정에 쓰는 벌은 순수하게 양봉벌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부산대학교와 하동군청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벌침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벌침은 침과 뜸과 양리작용으로서 강력한 양리작용으로서 이 벌침 한 방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 특징입니다. 벌침에 세 가지의 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최으뜸으로 가는 게 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쓰도록 해놨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용 모두 다가 벌침요법에는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벌침의 세 작용 중에 이 작용 중에서도 먼저 첫째 치매작용입니다. 치매작용. 벌침은 침을 빼서 맞으면은 맞는 그 순간부터 따끔하고 하면서 경혈을 순식간에 자극을 해줍니다. 둔화된 환부가 이때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둔화되던 환부는 바로 정상적인 환부로 돌아가지게 됩니다. 벌침을 맞아서 따끔하게 따갑지 않다면 경혈에 자극하는 이 역할이 없다면 어떨까요? 치매 역할은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벌침의 이 세 작용 중에 먼저 벌의 소임에는 따끔합니다. 따끔하면 따끔한 그 자체가 경혈을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역할을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벌침을 맞고 나면은 그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가렵면서 부풀어 올라서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열이 바로 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벌침의 세 작용 중에 첫째는 침 역할을 해주고 둘째는 뜸 역할을 해주는데 그 중에 벌에 쏘여서 붉게 부풀어 오르던 그 자국이 2일간, 3일간, 4일간 오래 갈수록 효과는 배로 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벌침에 쏘인 자국 그 자체를 붉게 부풀어 오르는 그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식초도 바르고 또 다른 요법을 바르고 약을 바르고 온갖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엔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붉게 부풀어서 가려운 정세가 오래 갈수록 효과가 더 컸다는 겁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시침한 환부가 벌도구에 의해서 붉게 부풀어 오르고 열을 냈을 때에 그 열의 뜸의 효과는 숙뜸 약 350장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벌침 한 방이 숙뜸 약 350장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벌침은 벌독이 체내로 주입되면서부터 해서 피하 조직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양리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독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몸에 약간의 열이 오릅니다. 그래서 강력한 양리작용과 기와 혈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이 벌침의 양리작용입니다. 벌독이 우리 체내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은 증가됩니다. 혈액이 맑아집니다. 이 맑아지는데 피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둥근 피톨이 안고 있는 피톨 자체에 균이 있습니다. 균을 살균해 줍니다. 살균해 주는데 이 살균해 주는 능력이 페니실린의 약 1200배로 살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직 페니실린의 1200배에 따라갈 수 있는 약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독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약 40여 종의 양리작용으로 그 양리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벌침의 벌독은 약 40여 종의 양리작용을 동시에 벌 한 방 쏘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양리작용을 몸에 느껴주게 해주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에는 큰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벌침을 맞으면 난치병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길어지니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벌침을 배우고 오랫동안 자기가 자기 시술을 한 결과 약 20여 년간 벌침을 애호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시술하고 나서 지금까지 온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80, 90, 100수까지 하는 분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침을 적정하게 몸에 맞게 맞으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노화를 예방합니다.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난치병이 있다면 꼭 벌침을 해보십시오.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봉독의 주요 성분별 양리작용입니다. 봉독의 주요 성분별 양리작용. 양리작용을 보면은 멜라틴이라는 게 있고 아파민이 있고 MCD 펩타이드부터 시작해서 아돌라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약 40여 종의 양리작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양리작용입니다. 이미 이 자체는 영국, 독일,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 양리작용, 벌독의 양리작용은 이런 게 있다라고 벌써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멜라틴이 있습니다. 멜라틴이 있는데 이 멜라틴은 세포 용해 작용이 있습니다. 백혈구와 비만세포와 리소즘,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염증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염증에는 항염증 작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면역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혈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녹여줍니다. 삭혀줍니다. 이 벌침 속에는 또 이 아파민이라는 이 약재가 들어있습니다. 아파민이라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이 아파민은 신경통 완화작용을 해줍니다. 신경통 완화작용. 그리고 진통작용 해줍니다. 통증을 가라앉게 해줍니다. 염증작용을 해주고 면역작용도 해줍니다. 신경독 작용도 해줍니다. 이 중에 진통작용 중에서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올 때에 벌침을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특히 간단한 예로 허리가 많이 아픈 분들에게 허리에 벌침을 맞았습니다. 허리 벌침을 맞으면 허리의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간단한 예로 치아에 통증이 옵니다. 도저히 못 견딥니다. 벌침을 맞습니다. 맞으면 치아의 통증도 사라집니다.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어떤 염증에 도저히 약을 발라서 또 질병 치료해봐도 도저히 이 염증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벌독만 축출해서 발라도 그 염증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벌침요법은 단순하게 침만 빼서 찌르는 그 요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벌침을 빼서 찌르는 침요법도 있습니다. 벌침을 빼서 갈아가 먹습니다. 벌독을 먹는 요법도 있습니다. 또 그 벌침을 빼서 그걸 갈아서 그 갈았는 벌독을 환부에 바릅니다. 환부에 바르는 작용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벌침은 꼭 침을 찌르는 것만이 아니고 벌침을 가지고 침을 찔러서 치료하는 방법, 벌침을 피부에 맞아서 치료하는 방법, 벌침을 가지고 갈아서 먹는 방법, 벌독을 환부에 발라서 낫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이 과정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MCD 펩타이드입니다. MCD 펩타이드는 항염증 작용에는 이거 따라올 약이 없습니다. 염증에는 썩고 곱는 질병, 염증에는 벌독, 벌침요법 따라올 약이 현재성 지구상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염증작용이 있습니다. 항염증, 멜라틴도, 아파민도, 펩타이드도 다 염증작용에는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또 아돌라핀이 있습니다. 이 아돌라핀이 있는데 이 아돌라핀은 항염증작용, 진통작용, 역시 위에 같이요, 해열작용. 열이 많이 날 때에 벌침을 맞으면 열이 가라앉습니다. 감기가 와서 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요법에다가 벌침을 맞게 되면 열이 가라앉아집니다.
해열작용까지 해줍니다. 열이 금방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프로테아제 억제인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단백질 에스테로 용해 작용과 억제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또 염증도 또 치료되게 되죠. 그리고 세카핀이 있습니다. 증온증과 진정 작용을 합니다. 벌침을 맞고 나면은 차가웠던 몸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이게 저온증 치료에 큰 효과를 봅니다. 팔다리가 시려웠던 분들이랑 온몸이 너무 온도가 떨어져서 늘 체온이 떨어져서 차가운 분들, 이런 분들 벌침을 맞으면 몸이 아주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이 세카핀의 작용은 또 진정작용을 해줍니다. 벌침을 맞게 되면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아주 가라앉게 됩니다. 벌침 몇 번만 맞아줘도 정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에 밤잠을 못 자던 이런 분들도 이 벌침을 맞게 되니까 이 세카핀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안정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있거나 이럴 때에 이 벌침을 맞고 나서 정말 약을 먹지 아니하고 밤잠을 잘 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분에서 더티아핀이 나옵니다. 이 더티아핀, 마지막에 더티아핀이 나오는데 더티아핀은 비만세포 탈괄입작용을 해줍니다. 벌침의 벌독은. 벌침을 맞고 몸을 전체적으로 많이 데운 상태에서 벌침을 정기적으로 좀 맞아야 됩니다. 한두 번 맞아서 비만세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벌침을 정기적으로 좀 맞고 나서 운동을 해서 땀을 배출하니까 비만했던 분들이 비만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걸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카민. 방사선과 보호선과 관련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조직분해 작용입니다. 항원성 성분이 있고 포스폴리파제라는 약재가 들었습니다. 이상세포 분해 및 파괴성입니다. 그리고 용혈작용입니다. 그리고 촉매작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상세포 조직의 분해와 파괴성입니다. 자, 이상세포라는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낳지 않던 그 후에 후천적으로 나타났던 이상세포,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목에 나는 쥐젖, 사마귀, 이런 게 이상세포 정도입니다. 여기에 벌침요법을 가했더니만은 어떨까요? 이상세포가 사라지고 다시는 안 올라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폴리파제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강한 용혈작용에서 먹는 자리가 벌침을 시술한 후에 약 30분 있으니까 그 먹는 자리가 거짓말같이 멍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강력한 용혈작용이 기인한 겁니다. 그 다음엔 알파 그루코시다제입니다. 항체 역할 장려를 해줍니다. 항체를 많이 늘려줍니다. 역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체 역할 정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이 있는데 이 히스타민은 벌침을 맞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혈압약을 먹지 아니하더라도 혈압이 내려가집니다. 그러면은 저혈압 환자는 어떨까요? 벌침을 정기적으로 맞아보면은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혈압이 낮았던 사람은 정상적으로 혈압이 올라왔습니다. 이 히스타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벌침은 장관 수축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관 수축 작용은 혈관도 관입니다. 위와 장도 관입니다. 늘어났던 관 자체가 수축이 됐습니다. 위와 장이 늘어나면 위 하수, 대장 하수죠. 늘어났던 장이 벌침을 맞으니까 위로 정상적으로 올라붙었습니다. 늘어났던 혈관도 벌침을 혈관 위에
기술적으로 놓게 되니까 늘어났던 혈관도 수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벌침의 과학적인 작용, 과학적인 양리작용이 약 40여 종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된 약 40여 종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40여 종의 양리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 있습니다. 양리적인 효과. 봉독의 주요 성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벌침의 벌독 속에 이 첫째 멜라틴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멜라틴. 이 멜라틴의 작용인데 이 멜라틴은 면역 작용을 해줍니다. 벌침을 정기적으로 맞아줬더니만은 1년 내내 감기가 없었습니다. 감기와 천식이 오래된 환자가 벌침을 배워서 자기가 자기를 찔렀더니만은 감기도 하지 아니하고 호흡기 질환도 대부분 다 나았습니다. 멜라틴의 작용입니다. 이 벌침은 강한 용혈 작용을 해줍니다. 강한 용혈 작용을 해주는데 이 강한 용혈 작용이 어떤 거냐면 피부 멍과 어혈을 삭혀주는 작용을 해주는데 이게 아주 특이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떤 여성이 사무실에 가다가 책상 모퉁이에 부딪혔습니다. 다리가 여기서 새카맣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 멍든 자리에 벌침을 빼서 약하게 산침이라는 법으로서 놓았더니만 30분 정도에서 멍이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강한 용혈 작용입니다. 혈관 속에 굳어있던 어혈도 벌침을 놓으니까 그 굳어졌던 혈관 속의 어혈이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안에 그 어혈이 다 사라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한 용혈 작용입니다. 멜라틴의 강한 용혈 작용. 무릎뿐만 아니고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어떤 노동자는 일을 하다가 얼굴에 눈 주위에 여기 이렇게 새카맣게 부딪혀서 멍이 들었습니다. 그 멍이 약 2주 정도가 지나도 그 멍이 삭질 아니했습니다. 그 멍이 사라지지 아니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벌침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더니만 맞아보니까 시계를 두고 맞아봅니다. 약 30분 안에 그 멍이 사라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벌침입니다. 강한 용혈 작용뿐만이 아닙니다. 벌독 속에는 아파민이라는 이 성분이 들었는데 이 아파민은 염증 치료해 주는 데는 벌독 따라올 약이 없습니다. 항염증 중에 염증 순수하게 우리가 환부에 염증이 생겼던 자리에 거기에 벌침을 맞아줘도 좋고 벌독을 발라줘도 좋고 벌독을 먹어줘도 좋습니다.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 이 벌독을 쓰니까 빠른 염증이 빨리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동상입니다. 심각한 동상에 의해서 발목을 잘라라, 손목을 잘라야 한다. 에베레스트 산을 타러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등산가들이 귀 전체, 볼 전체가 얼었습니다. 동상을 입었습니다. 귀를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귀를 잘라야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야 합니다. 쓰고 올라가니까. 여기에 벌침을 맞았더니만 그 동상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파민의 큰 작용입니다. 위장염이 있습니다. 이 위장염에는 아파민이 위장염을 치료해주는데 위염, 신경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위가 흐렸을 때에 벌독을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벌침을 이 요부에 맞았습니다. 위염이 빠른 시간 내에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 벌독 속에 아파민은 중염을 치료했는데 어쨌든 염증, 썩고 골마가는 염증, 이 염증에는 벌독 따라올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염, 20년, 30년 넘었던 이 중염 환자에게 벌침을 맞게 합니다. 귀 뒤쪽입니다. 앞쪽입니다. 여기서 맞았더니만 어떨까요? 중염이 완치가 되는 사례는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민의 큰 작용입니다. 축농증도 있습니다. 축농증, 오래된 축농증, 10년, 20년 된 축농증, 오래된 축농증도 벌침을 가하니까 그 축농증이 떨어졌습니다. 축농증이 아주 축농증과 중염과 위장염, 동상역에는 많은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벌독의 주요 성분 중에 히스타민이라는 약재가 들었습니다. 이 히스타민은 혈압 강화 작용, 혈압을 내려줍니다. 혈압을 내려주는데 벌침을 찔찔하게 맞아가니까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맞고 약 한 달 정도 맞았으면 10번에서 12번 정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술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맞고 보니까 어떻던가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수축작용이 있습니다. 늘어났던 위와 장, 혈관, 늘어났던 혈관부터 위, 장, 관 수축작용이 있었습니다. 벌침을 맞으면 약 한 달이면 12번 정도, 10번에서 12번 정도 맞게 되는데 그 정도 맞으니까 어떠던가요? 소화가 아주 촉진됐습니다. 입맛이 없던 분들이 입맛을 느끼게 되고 헛배가 부르던 사람들이 헛배가 까랑기 시작하고 또 포만감에 의해서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던 분들이 먹게 됩니다. 벌침의 효과입니다. 그 중에 또 네 번째 아돌라핀이라는 약재가 들었습니다. 벌독 속에는 이 아돌라핀은 진통 진정 작용과 항염증 작용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통증이 많이 가라앉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절염에는 벌침 이상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이 루마티스 관절염에 벌침을 배워서 꾸준하게 자기가 자기를 놓아서 완치한 사례는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침은 관절염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의 신경전달 물질로서, 뇌신경전달 물질로서도 아주 도파민 벌침을 맞아보면은 뇌신경계에도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벌침을 맞았는데 우울증 환자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자들, 여기에 가족들이 배워서 그 환자에게 나와준 결과에 의하면은 정신병 질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치유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카리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온증과 진정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벌독의 주요 성분입니다. 이 벌독의 주요 성분 중에 간단하게 6가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벌독의 양리적인 효과입니다. 양리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벌침을 맞아보니까 조혈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피를 녹여주는 용혈작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피부 멍드는 자리는 30분 정도니까 완전 해결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부세포 재생작용입니다. 벌침을 맞았는데 수술 환자가 수술했습니다. 배를 갈라서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는 그 자리에 벌침을 맞으니까 수술한 자국이 거의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세포 재생작용입니다. 벌침의 벌독은 피부세포 재생작용과 신경세포 재생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벌침의 벌독은 성형수술 환자나 아니면 잔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을 맞거나 아니면 화상 흔적에 벌침을 맞아보니까 모두 다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피부세포의 재생작용에는 화상 환자가 피부 전체가 화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전체가 다 피부가 딱딱해졌습니다. 거기에 벌침을 맞게 되니까 그 딱딱한 피부가 완전 허물벗듯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피부가 올라와서 화상의 흔적을 많이 줄여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30년 정도 지난 화상을 입은 지가 약 한 30년 정도 지난 환자가 목 전체 여기가 벌겋게 화상을 입고 얼굴까지 화상을 입었는데 여기에 꾸준하게 1년 정도 자기를 놓았는데 굳어 있어서 목을 돌리지 못했던 환자가 1년 정도 벌침을 놓으니까 이게 완전 다 벌렸고 볼부터 복부 여기까지 화상이 짙었던 그 자리가 거의 표시가 안 날 정도까지 가지더라는 겁니다. 화상에는 벌침의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잔주름, 특히 여성들은 벌침을 미용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침을 가지고 눈가의 잔주름, 그 잔주름 파여 있는 그 자리에 벌침을 놓게 됩니다. 놓으니까 피부세포가 손상됐던 피부세포가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잔주름이 사라졌습니다.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입가에 팔자주름, 미간에 있는 깊은 주름, 여기에도 벌침을 맞아보니까 그 잔주름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또한 성형수술을 했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 난 후에 그 수술했던 자국이 많이 남아서 고생을 하던 분인데 그분은 자기 시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했던 자리에다 벌침을 놓게 되니까 이전보다 성형수술을 했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피부가 매끄럽고 표시가 거의 없어지는 정도까지 가졌습니다. 벌침의 벌독은 신경세포 부활작용이 있습니다. 신경을 살려줍니다. 마비됐던 신경, 그 신경을 살려줍니다. 마비됐던 신경을 살려주는데 저희 집에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돌멩이에 맞아서 머리에 돌멩이를 맞아서 이 강아지가 바로 죽게 됩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늘어졌습니다. 돌멩이를 맞고 늘어져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다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동물병원에서 약 한 2주간 걸쳐서 입원을 시켰는데 살지 못합니다. 그 정도였을 때에 머리에다가 환부에다가 벌침을 쏘였더니만 이 강아지는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났습니다. 신경세포 부활작용입니다. 강아지뿐만 아닙니다. 고양이도 그랬습니다. 소도 그랬습니다. 돼지도 그렇습니다. 큰 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들에게 이 벌침을 놓아보니까 어떻던가? 신경세포, 도저히 살지 못한다는 짐승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또 뇌를 다친 환자, 이 환자에게도 벌침은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 이 하반신이 마비된 이 환자도 벌침을 자기가 자기에게 시술했습니다. 우리 울산 현대자동차 되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벌침을 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었는데 벌침을 자기가 자기를 맞도록 시도를 해줬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맞고 나니까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정도 갔습니다. 아예 휠체어는 다 던졌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발목을 잘라서, 다리를 잘라서 발목을 다쳤으니까 다리 전체를 잘라라 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환자도 가족들이 벌침을 배워서 계속 꾸준하게 놓아서 다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자르지 않으면 생명위독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끝내 다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어서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리를 자르지 않을 정도까지 갔습니다. 동상 환자입니다. 발목을 잘라야 할 동상 환자도 벌침을 꾸준하게 맞으니까 동상 전체가 완치가 되면서 발목을 자르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항염증작용이 있습니다. 이 항염증작용, 중염, 특히 중염, 그 다음 축농증, 그 다음 치주농, 대장의 농증, 이런 정도로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염증에는 이 벌침 따라올 약이 없었습니다. 아주 심한 중염, 20년, 30년 됐던 중염이 벌침을 맞으니까 완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축농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 속에 고름 그 자체가 많이 빠져나옵니다. 염증작용에는, 농증 치료에는 벌침 따라올 약이 사실 없다, 그 정도까지 아주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치아 밑에, 치아에 농증이 생기는 거 치주농입니다. 여기도 이 벌침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농증, 대장이 썩어서 거기서 장이 썩어서 거기서 터져 나옵니다. 변이 장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도저히 병원에서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다, 병명이 크론병이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도 벌침을 맞으면서 벌침을 갈아먹게 했더니만 대장농증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다음 장관 수축작용이 있습니다. 봉독에, 벌독의 양리작용 중에 장관 수축작용이 있는데, 특히 하지 부정맥 같은 경우, 장하수 같은 경우, 부정맥으로 인해서 혈관이 늘어났습니다. 포도송이 두 알, 세 알이 달아난 것처럼, 두 송이, 세 송이 달아놓은 것처럼 아주 종아리가 부정맥에 의해서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새카맣게 혈관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벌침을 맞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깨끗하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부정맥은 벌침을 혈관 위에 놓습니다. 혈관 위에 놓게 되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놓게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부정맥 놓게 되니까 이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늘어났던 관이 수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하수, 항문 빠지는 탈항, 여기에도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특히 요실금 정도, 이 요실금에도 이 벌침의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장관, 늘어났던 장관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이 6번째로 항암작용입니다. 항암작용은 99년 3월 9일 날 연합통신에서 보도를 합니다. 호주 과학산업연구기구 분자연구과학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벌침의 벌독은 암세포만 골라서 괴멸시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많은 암 환자들이 벌침을 즐겨 맞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많은 암 환자들이 큰 효과를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벌침의 벌독은 암 환자에게는 이거 이상의 더 좋은 약이 없다 할 정도까지 벌침의 벌독은 암 환자들에게는 큰 양리작용을 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벌침을 받게 되면 소화가 촉진됩니다. 특히 난치병 환자들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나타납니다. 소화불량이 나타나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하는데 벌침을 즐겨 맞게 되니까 어떻던가요? 벌침을 즐겨 맞게 되니까 이 환자들이 소화가 잘 되면서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에 가스가 찼었는데 가스가 많이 트름도 나오고 방구 나오면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때부터 입맛이 당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 촉진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침을 맞다 보면은 대장 허증이 있는 분들은 대장이 기운이 많이 빠진 대장 허증이 있는 이 분들은 치질과 치루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치질과 치루에도 벌침은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양리적인 효과입니다. 치질이 너무 심할 때에 항문에다가 벌침을 맞습니다. 치질에다가 벌침을 맞습니다. 또 치루에도 벌침을 맞습니다. 그 외에 치질과 치루가 많이 나타났을 때에 항문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꿀을 2, 3회 정도만 바르면은 치질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벌독의 양리적인 효과, 페니실린의 1200배로 살균하는 작용입니다. 이 페니실린의 1200배 살균하는 양리작용, 이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 민간요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닌가, 지구상에 더 이상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